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중국어 불어기사 읽기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도 정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제 연속 계속해서 정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기사 선정하는 기준이 또 이제 기사 길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의 소재는 또 다뤄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그래서 소재가 될 것은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l'assurance chômage, 그래서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제 실업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건데, 네, 이런 내용은 또 다뤄본 적이 없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제목이 Le flou subsiste sur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이제 고용보험 개혁에 관련해서 어떤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작년 연말에 이 고용보험하고 또 퇴직연금 이런 이제 커다란 제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기 제목에서 보실 거는 이제 subsist 동사를 한번 보실 건데, 여태까지 발음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짚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S 발음인데요. 보통 이제 불어 발음이 다 굉장히 규칙적이죠. 규칙적이어서 예외가 드문 편인데, 이제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가 발음이 어떻게 되죠? S는 모음 사이에 왔을 때는 Z 발음이 나죠. 모음 사이에 오면은 Z 발음이 나고, 혹은 S가 두 개이거나, 모음 사이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S 원래 발음이 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nsembl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음이 있고 뒤에 모음이 있는데, 이제 이 발음이 ensemble라고 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assurance 같은 경우도 S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모음 사이에 있어도 S 발음이 나죠.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본다면 원래 subsist 같은 경우도 subsist 발음이 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규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ubsist가 아니라 subsist라고 z 발음이 난다라는 거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앞서서 그러면은 어떤 개혁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면은 훨씬 이해가 좋겠죠. 그렇죠. 무슨 내용이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그 전에 앞서서 살짝 그냥 상식 차원에서 또 이제 알려드리면 프랑스에서 같은 경우는 이 실업의 기준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업자라는 게 어떠어떠한 조건에 맞추면은 실업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프랑스는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고용청, 이제 폴 엠플로아라고 하는 고용청, 고용노동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나눈 기준인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실업자도 다 같은 실업자가 아니라 다섯 가지로 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카테고리 A라고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직 중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제 BCD로 넘어가면은 한 달에 뭐 몇 시간 정도 일한 경우는 그 정도도 실업자로 봐줍니다. 네, 그래서 실업자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다 일이 없거나 정말 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 실업자 수를 내는 거는 이 A 카테고리 기준으로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실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이 개혁이 있었느냐를 이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서비스 피블릭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어떤 이제 제도들이 바뀌는지 실업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11월 5일에
네, 발간이 된 자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랑은 또 다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2019년 11월 5일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이제 이런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던 자료인 거죠. 여기서 주요한 점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기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durée minimale de travail. 그러니까 최소 일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pour avoir droit au chômage, il faudra avoir travaillé 130 jours, soit 6 mois, sur les 24 derniers mois, contre 4 mois sur les 28 derniers mois jusqu'à présent. 네, 그래서 그 이제 실업의 조건,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어땠대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28개월 동안 4개월을 일했어야 되는 건데 바뀌어서 최근 24개월 동안 6개월로 좀 더 조건이 강화가 된 거죠. 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rechargement des droits. Le seuil minimum sera porté à 6 mois contre 1 mois à ce jour. Il faudra avoir travaillé 6 mois pour bénéficier du rechargement de ces droits.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rechargement des droits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뽀렁플루아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실게요. droit rechargeable et chômage. En quoi cela consiste?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Le principe des droits rechargeables est simple. Plus un demandeur d'emploi travaille durant sa période de chômage, plus il rallonge la durée de son indemnisation.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간단하다. 무슨 뜻이냐면 구직자가 실업 중에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본인이 받을 그 실업급여의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의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서 자신이 받을 어떤 실업급여의 기간을 늘어나게 해준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예시까지 한번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exemple, un demandeur d'emploi bénéficie de 12 mois de droit à l'allocation chômage. 어떤 한 구직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Au cours de cette période, il trouve une activité durant 6 mois. 이제 그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구직을 하다가 6개월치 단기 계약직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ces droits sont suspendus. À la fin de ce contrat, ces droits initiaux reprennent.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실업급여의 기간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면은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6개월 동안 이제 본인이 일을 구해서 하는 그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제 본인이 이제 월급을 받겠죠. 그 직업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어, 그 남았던 6개월치 실업급여가 있죠. 처음에 이제 12개월치 원래 실업급여를 받는 거 조건이었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그 실업급여 남은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il bénéficie de 6 mois de droits rechargeables. 아까 6개월 동안 일했을 때 못 받았던 그 실업급여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시냐면은 총 원래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를 18개월치를 받게 되는 거죠. 플러스 자기가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급여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래서 이거가 바로 이제 흐샤흐샤블 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걸 넘어가 보시면 réduction de l'indemnité en fonction des revenus. 뭔가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살펴보신 샤워주먼 대도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달만 일해도
이 어떤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그 권리 기간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6개월은 최소 6개월은 일해야지 그 rechargement de ses droits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보시면 réduction de l'indemnité en fonction des revenus. Les salariés ayant des revenus supérieurs à 4 500 € bruts par mois subiront une réduction de leur indemnité de 30% à partir du septième mois avec un plancher fixé à 2261 € net par mois.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실업급여를 이제 실업자가 되기 전에 받았던 그 세전 금액이 4,500유로, 월 4,500유로를 이상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일곱 번째 달부터 30%가 삭감된 실업급여를 받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미니멈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démission, les salariés ayant au moins 5 ans d'ancienneté dans leur entreprise pourront bénéficier de l'assurance chômage en cas de démission pour réaliser un projet professionnel. 보통 이제 실업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일을 했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이유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약간 좋은 점이죠. 그다음에 indépendant 같은 경우도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pourront toucher sous certaines conditions une indemnisation de 800 € par mois pendant 6 mois.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조건들 하에서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시면은 D'autres mesures concernant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entreront en vigueur plus tardivement. 조금 이제 몇몇 다른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조금 나중에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두 번째 먼저 보실게요. Du nouve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chômage calculées à partir du 1er avril 2020, non plus sur les seuls jours travaillés, mais sur le revenu mensuel du travail.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도 뭔가 이제 새로운 방식이 적용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일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실업급여를 산정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 바뀌게 될 거는 일한 날이 아니라 평균 한 달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이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지금 어떤 게 여기서 말하는 라 리폼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서 조금 자세히 봤는데 그 이유가 다 지금 기사에 나올 거랑 내용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다시 지금 본문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본문 넘어가시면은 여기서 지금 데모까지 하고 배경 지식을 쌓고 온 거고요. 자, 이제 샷보를 보겠습니다. 샷보를 보시면 Le Premier ministre Jean Castex a annoncé vendredi le report de l'entrée en application de certaines règles de la réforme mise en place fin 2019. 장 카스텍스 이제 새로운 총리죠. 이 새 총리가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를 했냐면은 le report de l'entrée en application. 일단 발표하는 이렇게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 연결이 길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report de 뭐 en application de 그다음에 또 règle de 하면서 de가 여러 가지로 연결되니까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근데 목적어는 간단해요.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온 게 보통은 목적어죠. 그래서 지금 이 긴 문장에서 중심 핵심 내용은 존 캐스텍스가 뭔가의 어떤 지연, 앞으로 시행하는 거를 연기하는 거, 어떤 걸 연기하는 것, 이거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발표했는데 뭘 연기하는 거냐면은 de l'entrée en application. 그래서 어떤 거의 시행, de certaines règles de la réforme mise en place fin 2019. 뒤에서부터 잠깐 다시 오시면은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report de l'entrée en application de certaines règles de la réforme mise en place fin 2019. 그래서 2019년에 mise en place된 2019년에 공포가 된 여기서 공포라고 말할게요. 공포가 된 어떤 이제 그 개혁들 중에서 몇몇
조항들이 몇몇 조항들의 시행이 연기된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문장이 느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발효할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미룬다는 게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미뤘다는 거고요. 또 살펴보실 거는 l'entrée en vigueur랑 entrée en application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entrée en vigueur는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entrée en vigueur 같은 경우는 법이 이제 시행되다라는 것인데 법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공포가 됐을 때 entrée en vigueu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몇 번 살펴봤었는데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법을 공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entrée en vigueur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entrée en vigueur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법이 entrée en application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법이 제정되고 그러니까 법이 공포되는 날짜랑 법이 공포일이랑 또 그 법이 정말로 실제로 시행되는 날, 시행일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엉터영 비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엉터영 비교는 된 법인 거죠. 엉터영 비교, 그러니까 즉 공포는 된 법인데 그 법의 시행 자체를 더 미루게 됐다, 미룬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mise en place. 이거는 이제, adjectif verbal이죠. adjectif verbal인데, 이거는 이제 문법, 혹시 조금 약하신 분들은 문법 정리하는 거에서 gerundif랑 participe présent이랑 adjectif verbal 이렇게 비교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jectif verbal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mise en place 이렇게 해서 네, 성수 일치가 됐다는 점을 네,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mise en place à partir de 2019,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a, dès le départ, été très critiquée par les syndicats.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고용보험 개혁, 고용보험 개정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이제 2019년, 네, 이제 2019년부터, 정확히는 2019년 말이죠. 2019년 말부터 이제 적용이 될 이제 것이었는데, 그거가, 그런 고용보험 개혁이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네르 대박 하면서 첫 시작부터 굉장히 어떻대요? 크리티케, 크리티케 하면은 비난을 받는 거죠.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노조에게 비난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실 거는 크리틱하는 동사는 사실은 이제 기본 동사죠. 그렇게 어려운 동사는 아닌데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서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하다,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영어랑 불어랑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해석을 했는데 뭔가 문맥상에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쉽다고 생각이 들어도 항상 사전에서 확인을 하시고 네, 넘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난을 하다라는 동사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S car plusieurs des dispositions prises durcissent l'accès au régime et sont susceptibles de réduire le montant de l'allocation pour des centaines de milliards de personnes. 네, 여기서 보실 거는 첫 번째 표현이 S 이런 게 있겠죠. 요거를 한번 라오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오스도 표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네, 라오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스를 검색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예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S sert à rappeler ce qui vient d'être dit. et cela. 그래서 S라는 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방금 말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 예문을 보시면 Il a gagné la course, et ce, malgré une avarie de moteur. 그는 경기에서 이겼는데, 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S
그것이라는 결국에는 이 앞에서 말한 것, 경기에서 승리한 그 자체를 다 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모터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이제 글쓰기 할 때, 장문할 때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 할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다시 본문 돌아가 보시면 본문에서는 S,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앞에 말했던 이 이제 고용보험 개혁과 관련해서 이 개혁이 노조들에게서 비난을 받았던 것을 다 통으로 받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야 하면서 이제 설명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조치들이 어떻게 한대요? 뉴욕시스 락시 레짐. 여기서 지금 레짐이 그냥 이제 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해지면 뭘 말하는 걸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항상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정관사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아 플러스 르였기 때문에 오로 축약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 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해지은 결국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하는 거죠. 네.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이 실업급여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뉴욕시 같은 경우도 해석이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 뉴욕시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강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다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려워요. 해석이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왜냐면은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접근을 강화하는 거면 더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이번에는 세안학대를 볼게요. 네, 세안학대에서 듀크시를 제가 이제 미리 찾아봤는데 듀크시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간단하게 만들다, 더 강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롭쉐가 목적어가 어떤 이제 abstract 추상적인 것을 의미할 때는 듀옥시가 rendre plus ferme, plus intransigeant 해서 더 이제 뭔가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렇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듀옥시를 한번 이제 여기서도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보면은 세 번째 뜻을 보시면은 rendre une action, une position, etc. plus ferme, plus intransigeant 해서 예문을 보시면 durcir les conditions du crédit en haussant le taux d'intérêt.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뭔가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뭔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더 접근을 어렵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도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떻대요? 수십몇 명들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어떤 그 실업급여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Leur entrée en application va être décalée, comme l'a annoncé vendredi 17 juillet Jean Castex sans donner plus d'indications. 그래서 여기서 leur의 주체는 뭐죠? leur의 주체는 이 앞에 나온 plusieurs des disposition이죠. 네, 복수니까 요거의 entrée en application. 네, 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치들, 네, 규칙들의 시행이 미뤄질 거다. 네, 미뤄지게 될 거라고 지금 7월 17일에 장캐스텍스가 말했다는 거죠. 설명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술 도치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거죠.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 뭐 이유 같은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는 얘기 안 해주고 어쨌든 미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고, 네칼리 같은 경우도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제 변경하다만 나와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변경을 하긴 하는 건데 기간을 미루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Le flou subsiste encore un peu sur des aspects concrets de cette décision.
그래서 이 지금 결정의 자세한 이제 구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미룰 것이다라고만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꽁크레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런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굳건하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단을 보시면 네. Sont repoussées au 1er janvier 2021 trois mesures. Si l'on en croit les explications livrées par Elisabeth Borne, la ministre du Travail, dans un entretien aux Parisiens de samedi, et par son entourage.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술이 도치된 문장인 거죠. 네, 주술 도치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보통 주어가 이제 길거나 그럴 때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송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는 뒤에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송의 주어는 복수니까 복수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포함무주입니다. 포함무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세 가지 조치가 지금 미뤄지게 될 것이다. 2021년 1월 1일로.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 로넌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슬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버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노동부 장관이죠. 이번에 새로 아마 임명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임명된 노동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을 언제 했어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토요일에 파리지앙 이거는 이제 파리지앵 그 신문을 말하는 거죠.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 엉투하슈가 이제 쉬웠지만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어디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les explications livrées par 엘리자베스 버건, livrées par son entourage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버건은 파리지앵에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또 selon les explications livrées par son entourage인 거죠. 그 측근들의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조치가 미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Parmi elles, il y a des nouvelles modalités de calcul de la prestation qui sont désavantageuses pour les salariés enchaînant contrat court et période d'inactivité.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조치가 네, 미뤄지게 됐다고 나왔고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프랑스 기자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같으면은 그냥 tout d'abord, ensuite, enfin 이렇게 쓰고 싶을 텐데 아마도 네, 근데 이 프랑스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체를 보실게요. 여기서는 지금 파르미 엘, 그러니까 이 엘 같은 경우가 이 엘이 받는 게 포함무주인 거예요. 파르미 엘, il y a des nouvelles, les nouvelles modalités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뀌는 게 이건 거죠. 네. 그래서 네, 다시 지우면은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뭐가 미뤄지게 될 거냐면은 이 지금 실업급여 받는 그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될 거래요. 아까 봤었죠? 우리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불리하게 될 거래요? 누구냐면은 꽁트라쿠하고 페리오드 인악티비테를 엉신이 하는 사람들. 엉신이에서는 지금 어떤 단어가 있냐면 쉐는 그 사슬이라는 게 있죠. 트임 같은 거. 엉신이 한다는 거는 사슬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꽁트라쿠랑 페리오드 인악티비테를 번갈아서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계약을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그냥 알바 조금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요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리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설명해 놓은 이제 기사 자료가 있어서 잠깐 참고 자료를 볼게요.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이거는 아마 르파리지앙 네, 기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Elle prévoit de calculer l'indemnisation non plus comme aujourd'hui, à partir des jours travaillés par le demandeur d'emploi, mais à partir de son revenu mensuel moyen.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급여, 한 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대요. englobant donc ces périodes d'inactivité. 그러니까 쉬는 기간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당연히 네, 다음 문장 보시면 mécaniquement pénalisant pour ceux qui jonglent entre période d'inactivité, période d'activité et d'inactivité.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쉬는 기간하고 일하는 기간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균 한 달 급여가 더 낮아지겠죠. 자신이 일한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업급여가 더 낮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단까지 보시면은 autre règle reportée à début 2021. 지금 우리 세 가지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는 parmi elle il y a 하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를 말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를 ensuite 하지 않고 autre règle reportée à début 2021. 또 다른 이제 규칙, 또 다른 이제 법안 2021년 초로 미뤄진 또 다른 법안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뭐냐면 celle. 그래서 cell은 당연히 이제 autre règle겠죠. Celle instaurant la dégressivité de l'indemnisation à partir du 7e mois pour ceux qui avaient une rémunération élevée quand ils occupaient un emploi au moins 4 500 € brut par mois. 요것도 아까 처음에 자료에서 살펴보셨죠? 그 원래 돈을 많이 받던 사람들, 한 달에 세전으로 최소 4,500 이상을 받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제 불리한 걸 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네글시비테 하면은 아마 검색하시면 세금의 체감성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에는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이 지금 실업급여를 줄일 건데 줄이는 것을 시작할 건데 언제부터? 일곱 번째 달부터. 일곱 번째 달부터 이렇게 본인이 원래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받던 사람들, 급여 보수가 높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낮추겠다. 아까 살펴봤을 때는 30%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네,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